단 한 번도 유엔군이 조직되질 못했어요. 그럼 유엔군이 와서 싸워줬다 뭐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거는 이제 미군이 7만 5천 명의 병력이 인천에 상륙을 합니다. 거기에 함정도 한 250척 이상 동원된 거죠. 인천 상륙작전 누가 생각납니까? 메가더 장군. 그렇지. 네. 메가더 장군. 대단한 군인이죠. 원래 집안도 군인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도 장군이시고. 대대로 군인 가족인가요? 네. 좋은 집안이고. 그리고 이제 머리가 두뇌가 좋아서 공부도 잘했고. 역대 그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아주 기록을 세운 성적을 갖고 네. 있더라고요. 아마 사상 탑3에 들어간대요. 와. 세 번째 성적을 받았더라고요. 앞에 다른 두 천재가 있었던가 봐요. 뭐든지 또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네, 다 그것도 잘하시고. 리더십이 탁월했고. 네. 어머니도 유난했어. 그때 이제 육사를 보내기 위해서는 추천이 필요했어요. 네. 하원 의원을 찾아가가지고 어머니가? 추천서를 네. 써달라고 엄마가 인맥을 다 동원해서 이제 맥카더를 이름을 가지고 와서 좀 네. 추천 써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하원 의원이 내가 누구를 추천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네. 나한테 부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추천권이 한 명이 있었나 보죠. 근데 이 사람이 추천 서열을 가리기 위해서 시험을 봐서 1등을 했어요. 맥카더가.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육사에 들어갔어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1등으로 졸업을 해요. 네. 그래서 생도의 연대장 생도, 여단장 생도로 되지요. 승승장구. 소위 공병장교로 임관합니다. 공병. 네. 그때 미국은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들은 공병으로 가는 전통이 있었는데 엔지니어가 되는 거죠. 우리는 보병인데 공병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공병으로 가요. 네. 그래가지고 일본, 필리핀, 중국 뭐 등지를 많이 경험합니다. 네. 초급장교 때.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영웅으로 등극을 하는데, 필리핀 전선에 가서 전쟁을 지휘하죠. 워낙 그 성격이 좀 강해요. 네. 그리고 들이받아. 뜻에 안 맞으면. 네. 밀어붙여. 외국나. 그러니까 대통령하고도 이렇게 자꾸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크게 만들어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일본 국민들도 메가더를 엄청 좋아합니다. 네. 일본 국민이. 왜냐면 일본을 굴복시킨 장군이잖아요. 원래 메가더는 별 둘 달고 퇴역을 했어요. 네. 근데 2차 대전이 벌어지니까 다시 불러. 그래갖고 3스타를 만들어 주어요. 필리핀 지역 사령관으로 가서 있다가 또 한 1년도 안 돼서 다시 또 대장이 됐어. 워낙 잘하셨나 그러니까 보다. 출세를 하려면 그렇게 팍팍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연소 장군이었거든요, 미국에서. 35인가 36인가 이때 장군이 됐어요. 전쟁이 또 때마침 계속 있어. 그러니까 운도 네. 다르고요. 그런데 한국전쟁 인민군이 네. 김일성이가 엄청난 속도로 밀어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동강 전선에 고착이 돼 있는데 이걸 타개할 방법이 허리를 끊는 수밖에 없다. 네. 뒤에서 보급이 와야 되니까 보급선을 끊어야 이놈들이 죽는다 해서 인천으로 상륙을 해서 거의 실제로 7만 5천 명의 병력이 인천에 상륙을 합니다. 거기에 함정도 한 250척 이상 동원된 거니까 바다에 쫙 함정이 깔리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인천 상륙작전 한다 그러니까 네. 그 미국 합참에서는 반대했어요. 이거 안 돼. 왜 안 되냐? 인천은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크고 10m 이상의 수위 차이가 있고 갯벌이 워낙 길어서 그 대형 함정이 거기 들어갈 수도 없는데 왜 거기 인천에 상륙하려고 그래? 그 많은 배가 힘든 것 같은데. 네. 근데 엄청나게 많은 상륙작전을 직접 했어요. 메가더가. 그걸 기획을 하고 참여를 하고 경험이 많아. 그래서 말을 안 들어. 하지 말라는 말을 안 듣고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라는 작전명으로 인천 상륙을 기획합니다. 근데 이거 속여야 되잖아요. 네. 적군한테. 네, 그렇게만 안 돼. 그러니까 뭐 주문진 상륙하고 어디 상륙하고 몇 군데에 군산 상륙한다 해갖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거기에 실제로 막 포격을 하고 포격을 하면 이것들이 여기 올라오고 우리 지금 포를 쏘는구나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북한군이 인민군들이. 그래서 이렇게 속여가지고 기습적으로 인천으로 갑니다. 대단하시다. 그게 9월 15일.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1950년 9월 15일. 인천에 딱
상륙을 하니까 네. 7만 5천 명 서울까지 오는데 이제 좀 시간이 걸렸겠죠.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이 돼요. 인민군들이 물러가고 중앙청에 태극기가 다시 올라가고 우리나라 해병대가 개항하는 사진 유명하죠.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공산 압제에 시달리던 서울이 이제 해방이 그렇게 해서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밀고 올라가. 통일을 하려고. 이승만 대통령은 뭐 당연히 신속하게 돌파하라고 난리죠. 난리쳤죠. 그런데 의회에 복병을 만납니다. 중공군. 네. 중국이 개입을 해서 인해 전술로 밀려오니까 눈물을 머금고 일사후퇴. 네. 흥남철수. 흥남. 흥남철수. 흥남부두. 이런 아쉬움을 안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뒤로 밀려서 전선을 지지부진하게 조정하는 과정을 오랫동안 겪다가 1953년 7월 27일 날 이제 휴전했죠.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네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네. 70년 됐습니다. 70년. 네.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 해병대 일원으로 상륙작전에 참여했던 그 해병 네. 전우가 네. 본인이 그때 메가더 장군도 실제 함상에서 봤다고 얘기하고 그러더라고. 그냥 뭐 지금 살아계신지는 내가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살아계실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공산 치하에 있지 않고 이렇게 경제 발전을 향유하고 구가할 수 있게 된 거는 이런 이제 국면을 확 바꾼 메가더의 지략이 통했기 때문이겠죠. 허리를 자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뒤에서 그렇죠. 아무것도 보급을 못 받는데 중앙 가운데 들어있는 도관에 든 쥐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퇴로만 열어주면 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항복하고 고제 포로 수용소에 많이 남아 있었고 그런 상황이 이제 한국 전쟁 우리 6.25를 이제 국면을 확 바꾸게 만든 계기가 되었었죠. 그때 참여했던 미군 미군이 엄청나요. 30만 명이 나왔어요. 참전한 게. 엄청나게 많이 온 거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15개 나라들에서 뭐 한 4만 명. 4만 명? 네. 그러니까 외국군이 6.25 때문에 한국에 싸운 게 한 34만여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이제 주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를 계기로 우리는 이제 동맹으로서 이제 미국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것이고 안보를 거의 의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유엔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유엔군. 네, 그렇게 배웠죠. 유엔군. 네. 근데 유엔군은 본래 법률적으로는 조금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 United Nations Forces는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가 항상 포스를 가지고 있도록 유엔 헌장에 설계가 돼 있어요. 이제 이 1차 대전, 2차 대전, 양차 대전 큰 걸 치르고 나니까 인류가 반성을 했죠. 안전보장 시스템이 가동되려면 국제기구가 세계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가 평화를 위협하거나 평화를 파괴하거나 침략을 하거나 이런 행위가 나타나면 유엔 군대가 가서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걸 빨리 제압을 해야 평화가 유지되겠다. 국가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유엔이 보유하는 군대를 만들려고 했죠. 헌장에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유엔군이 조직되질 못했어요. 그 유엔군이 와서 싸워줬다 뭐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거는 이제 미군이 온 거고 미국 블럭에 있는 그 국가들이 참여를 해서 도와준 거죠.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른 거군요. 그런데 단 안전보장 이사회에 미국이 부탁을 했습니다. 유엔군이라는 명칭을 우리가 쓸게. 그러니까 한국 지금 상황 급한데 뭐 그거 가지고 따질 이유가 없어서 오케이 유메 그래가지고 그냥 유엔군이라는 이름을 썼어. 깃발을 들고. 그래서 이제 유엔군이라고 붙여 있는 거지. 유엔 산하의 군대거나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령관도 유엔에서 임명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 그냥 자연스레 미국의 군대가 온 거예요. 그 미국이 이제 임명을 한 거고 지금도 그런 거.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가 지금도 있죠. 명칭은. 그러나 유엔의 기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언어 때문에 용어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심지어는 어떤 책에도 유엔이 파견한 군대 이렇게 기술이 돼 있어요. 그건 엄밀한 의미는 그게 아니죠. 미군의 조직입니다. 미국. 아무튼 그때 우리나라 군인들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군인들이 와서 열심히 싸워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안보가 점점 중요해지고 또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도 뭐 훨씬 더 진중하게 생각하고 좀 그러잖아요. 예, 국민 여러분들 지금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 군대 사랑해 주시고 지원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병사들 지금 사기가 좀 죽고 특히 초급 간부들이 좀 기가 죽어 지낸다는 소식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도도 되고 저희도 지난번에 방송 해드렸는데 대우가 좀 안 좋아요.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의 그 시선이라도 따뜻하게 가고 따뜻한 눈길로 이제 보여주면서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